안녕하세요. 트위튜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영국에 사는 PD 데이브 씨의 이야기입니다. 데이브 씨는 이번에 각국의 치안과 국민성을 알아보며 치안이 좋은 국가와 안 좋은 국가의 차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촬영한 뒤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국가를 돌아다녀봤지만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보인 특징이 신기하다는 데이브 씨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일 월드컵을 통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지만 한일 월드컵의 열기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경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로 뭉치는 한국의 사람들은 축구 본가인 잉글랜드 못지않게 정말로 엄청난 열기를 보여주었죠. 지금 저에게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억은 별로 남아있지 않지만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월드컵 경기에서 이기는 날이면 길거리 어디를 가던 파티 분위기와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작은 병에 담긴 파란색 음료수를 그냥 마시라면 나눠주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국이 극적으로 이탈리아를 이겼을 때 아파트 난간에서 속옷만 입으신 아저씨가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대한민국을 크게 외치는 모습은 정말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죠. 그리고 이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경기가 끝나고 난 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청소와 정리를 하는 것을 본 우리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한국에 대해 매우 좋은 인상이 남아있다고 과거를 회상하시고는 합니다. 지금은 한국을 우리 메뉴의 박지성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이죠. 저는 시간이 지나 영국으로 돌아와서 맨체스터 지역에 작은 지역 방송국에 입사했고 직장 선배님들은 입사 첫날부터 거한 환영식과 함께 우리가 각국의 치안을 비교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인데 추천할 만한 국가가 있냐고 물어보았죠. 저는 당황한 나머지 무의식 중에 옛 기억이 떠올라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회의 끝에 우리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나라를 프랑스와 두바이, 한국과 중국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재방문하는 한국에 너무나도 설렘과 동시에 그동안 어릴 적 추억이 담긴 한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공항을 떠나 약 28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 도착한 저는 녹초가 돼 있었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고기 냄새가 나는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아주 괘씸할 정도로 사람을 미치게 하여 한국 삼겹살을 괘씸죄로 따끔하게 혼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저는 같이 온 동료인 스티브에게 우리 한국식 바비큐를 먹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스티브는 너무 피곤한 상태로 아무거나 먹자 힘들어 죽겠다며 징징대고 있었죠. 저는 한국 고깃집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했고 동료인 스티브를 보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동료인 스티브가 한식을 먹는 모습이 너무나 웃겨서 짧게나마 촬영하고 있었죠. 그는 마치 북유럽에서 온 바이킹처럼 한식을 우걱우걱 먹고 있었어요. 스티브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신기해하는 제 모습이 뭐가 이상한 건지 모르고 있었죠. 비빔밥을 비비지도 않고 그냥 먹지 않나? 쌈을 찌개에 찍어 먹지 않나? 저는 무슨 원시인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밥을 거의 다 먹어가는 스티브에게 한식은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며 비빔밥은 고추장과 비벼서 먹는 것이고 고기는 쌈에 싸서 한 입에 먹어야 한다고 말해주었죠. 스티브는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냐며 부끄러워했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본 누구라도 먹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구경했을 거라고 말해주었죠. 그렇게 정말로 맛있는 한식을 모두 혼내주고 친절한 미소로 응답하는 호텔 직원을 통해 방을 배정받고 먼저 도착한 다른 팀들의 진행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팀은 지하철을 통해 핸드폰을 보이는 곳에 노출시키면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에 대한 촬영을 진행하였고 중국에 도착한 팀은 지갑을 떨어뜨리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내용을 진행했죠. 저와 스티브는 회의를 통해 프랑스 팀과 동일한 촬영을 기획했습니다. 급하게 부른 한국인 친구와 같이 하기로 말이죠. 긴장감과 기대에 부푼 첫날은 생각과 달리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핸드폰과 지갑이 보이는 곳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이곳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서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전혀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와 스티브는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중국 팀과 동일하게 지갑을 떨어뜨리면 도와줄지 말지 보기로 했죠. 촬영을 시작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단 한 번의 경우도 이를 모르는 채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친절하게 직접 주워서 가져다 주었죠. 이것은 방송을 위한 픽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국민성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장소를 옮겨 지하철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는 더욱더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핸드폰을 방치해두고 이동하는 사이 핸드폰은 이미 없어져 있었죠.
우리는 카메라를 다시 확인하고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도덕성을 확인하기에 단 10초면 충분했습니다. 정확히 10초 만에 길을 가던 여성분이 주워서 안내데스크로 가져간 것이죠. 저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을 보는 건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고, 스티브 역시도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저에게 되묻고 있었죠. 저는 호텔로 복귀하여 촬영한 편집본을 간단하게 편집을 하는 작업을 하다가 스티브가 방에만 있어서 답답하다며 나가서 길거리를 걷고 싶지만 해가 떨어진 밤에 걸어다녀도 괜찮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무의식적으로 괜찮겠지, 여기는 한국이야라는 말과 함께 길거리를 가볍게 산책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오밤중에 오래되어 보이는 한적한 길거리, 다른 나라라면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 길거리지만 우리는 무섭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감성에 젖어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어요. 저는 문득 생각이 났죠. 맞아, 어릴 적 한국에 왔을 때는 이러한 길거리가 많았는데 이제는 보기 힘든 거리로 변했구나. 신호등에도 알록달록한 색상이 나오는 최첨단 시설들과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스크린 안내 시스템까지. 특히 예전에는 서울에 지금처럼 고층 빌딩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빽빽하게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왔구나. 20년 만에 다시 방문한 한국은 짧은 시간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얼굴에 미소를 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늦잠을 잔 우리는 급하게 영국으로 복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기다리며 대기하던 도중 우리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캐리어가 그냥 한참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호기심에 캐리어 근처로 가서 곁눈질로 쳐다봤고 그 자리에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국에 도착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촬영한 팀끼리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프랑스와 두바이를 촬영한 PD들은 여기는 아직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며 길거리 촬영본을 공유했고, 중국을 촬영했던 PD는 의기양양하게 중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치안이 훌륭하다며 총 12번의 촬영 끝에 2번 정도만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갑을 분실했다는 걸 알려주었다고 말이죠. 곧이어 이번 방송의 메인 포커스를 중국으로 설정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PD님은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없었냐고 물어봤고, 왜인지 모르게 제 자신이 뭐라도 된 것 마냥 기세등등하게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이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PD들은 모두 자신이 편집해온 영상을 공유하며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2번의 실험 결과 끝에 약 2번의 경우가 지갑을 돌려주지 않았고, 프랑스와 두바이의 경우 실제로 촬영 도중에 소매치기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촬영한 영상을 본 사람들은 매우 만족스러운 미소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메인 PD님은 영상을 보고 저에게 질문했어요. 한국도 경찰이 길거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지 물어보았죠. 저는 한국 사람들은 경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메인 PD님은 CCTV가 사방에 깔려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중국을 취재했던 선배님은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중국의 베이징이라고 대신 답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긴 회의 시간 끝에 명확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하였고, 저는 한국에서 촬영을 도와준 친구에게 연락하여 물어보았죠. 도대체 한국에서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한국인 친구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니까라는